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프리한 TV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받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존에는 내가 못 받았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지 알고 중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등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7월 17일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7월 17일부터 주민센터에 꼭 가세요. 고혈압, 당뇨 있으시다면 이것 꼭 받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누구나 삶의 긴박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드릴 정부 지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별일 없이 지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2020년 9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던 정부 사업이 시행한 지 약 3년 만에 30만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도 훨씬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셨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새롭게 대상자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소중하지만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의 삶도 매우 소중합니다. 서로에게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모두의 삶 속에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가장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럽게 부모님이나 자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는 등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에 필요한 응급 조치가 필수입니다. 일반인이 줄 수 있는 도움도 분명히 있지만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구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대처가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내 가족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해당 제도를 알긴 알았지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응급안전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서 응급상황 및 의심신고에 총 16만 3,268건을 대응했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등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낙상 등 사고로 인해 급하게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고 활동량이 감지되지 않아 신고되거나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여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응급 상황이 신고되어 조치를 받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당 제도를 신청해서 버튼 한 번으로 119회 신고가 접수되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집을 비웠을 때 화재가 자동으로 감지되어 119 신고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시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설치됩니다. 해당 장치를 통해서 응급 상황을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서 신속한 구급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응급호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스스로 휴대폰을 열고 번호를 눌러서 신고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만 눌러서 간편하게 119로 신고가 되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의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음성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119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량 감지기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지는 것인데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다던가 쓰러짐 등의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집 안에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과 심박수, 호흡 등이 측정되는데요. 만약 평소와 다르게 측정되지 않는다면 응급관리요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려줘 라는 말 한마디를 외치면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바로 119로 신고되는 기능입니다. 그 밖에도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출입 감지기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태블릿 일체형인데요.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던 비상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댁에 해당 장비가 설치되고 비상연락처로 자녀 전화번호가 저장되었다면 위급한 순간 통화 버튼만 누르면 자녀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해서 119로 연결되고 출입 감지기는 문이 열리고 닫힌 것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7월 17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로 혼자 살고 있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계층이신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었는데요. 여기에 다음 대상이 추가됩니다. 노인 2인 가구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도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